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7월 19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수익코인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승 흐름을 오늘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쭉 횡보하는 모습, 여기서 저항 맞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후에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만들고 이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을 엊그제 뚫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승력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파란색 위에 볼리저 밴드 상단 돌파 시도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익코인은 5월 달에 상장할 당시에 상당히 주목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받았던 코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수익코인을 만든 창시자, 그 개발자들이 이 메타라는 기업,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꾼 거죠.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코인이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이미 검증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어필이 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바이낸스를 포함한 전 세계 대형 거래소에 동시 상장하면서 상장 직후에 바이낸스에서 2000%라는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장빔을 쏘아 올리고 나서 당연히 이 부분을 전부 반납을 했고 지금 바닥에 있는 상태죠. 거품이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 시기 동안 최근에 이 금융시장 전체가 좋지 않았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이런 흐름이 이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수익코인은 말씀드렸듯이 바닥을 다지고 확실한 상승을 보여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해 드릴 때도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 이렇게 색깔별로 칸칸이 나눠져 있는 이 툴을 적용시키면서 설명해 드렸었죠.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이 나왔을 때 아니면 하락이 나왔을 때 수익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저점을 잇는 이런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적용시킴으로써 이 저항과 지지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382 라인과 618 라인이 가장 강한 저항 그리고 지지 역할을 해주는데,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항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최근까지는 그 밑에 있는 236 라인의 저항을 받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그렇게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바닥을 확실히 다지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나아질 상승에서는 충분히 236 라인 1080원대는 수월하게 돌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382 라인인 1200원 중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길 돌파하고 나서 236 라인 돌파하고 나서 만약에 382 라인에서 저항을 받는다고 해도 이 조정을 받을 때 지지를 어디서 받냐, 다시 여기 바닥까지 내려오느냐 아니면 이전에 돌파를 했던 236 라인에서 지지를 만드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쭉 하락할 때도 수익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를 받나 싶었지만 계속해서 받지 못하면서 흘러내렸죠. 저점을 낮추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자, 올라갈 때 고점을 높여주면서 지지라인을 한 칸씩 끌어올리면서 올라가주는 움직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우리가 추가 매수 타점이든 신규 매수 타점이든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면서 잡아야겠고요. 자, 수익코인이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에 시너지를 더해주려면 당연히 이 시장 전체가 최근에 보여줬던 이 반등 흐름을 다시 한번 만들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비트코인이 있겠죠. 최근에 악재가 하나 들어오면서 4천만 원이 뚫리고 다시 한번 3,800만 원대에서 지지를 만들면서 횡보하면서 돌파 시도를 해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최근에 나온 악재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코인 시장에는 여러 호재 소식들이 들어왔었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한번 반려되고 나서 수정 보완한 후 재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고, 피델리티를 비롯한 이 월가의 6개의 기업이 새롭게 만든 EDX 마켓도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추가로 최근에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도 긍정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일단 이 악재가 무엇인지, 이 부분이 소멸돼야지, 이 부분에서 자유로워져야지 미리 들어와 있던 호재들도 다시 한번 힘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받쳐줘야지 수익코인도 이 기술적인 흐름과는 별개로 갈 수 있겠다 없겠다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이게 어떤 이슈가 있는 거고 어떻게 진행될 만한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부분부터 같이 살펴볼 겁니다.
우선 이번 주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CPI가 발표가 됐고요. 다음 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PPI까지 발표가 됐죠. 그리고 이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모두 이 시장의 예측치보다 긍정적인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이전 달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4%를 기록했었고 그래서 이번 달 시장의 예측치는 3.1%였죠. 그런데 사실 이 수치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시장 투자자들은 3.1%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거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줄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부터 약보합 형태를 보이면서 이 관망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이 공포 심리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발표된 수치를 보니까 오히려 예측치보다 낮은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움직임을 수치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더 중요한 근원 CPI도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주식시장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하면서 반등을 만들어냈는데 비트코인은 그러지 못했었죠. 통상적으로 미국의 3대 지수 중에서도 나스닥과 커플링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코인 시장인데 이번에 디커플링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개별적으로 악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악재가 이 부분인데요. 기사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됐음을 확인했음에도 비트코인은 박스권에서 탈출을 실패했고 오히려 바닥으로 하방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국 정부의 지갑에서 비트코인 9,000개가 이동한 게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9,000개는 현재 시세로 3억 달러 규모, 상당히 큰 규모고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바로 실크로드에서 압수했던 범죄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내 매도 예정인데 이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범죄 수익이 작년 11월 달 얘기였죠. 그리고 이걸 이미 올해 3월에 한번 매도를 비슷한 물량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갑에서 이동된 게 포착이 되니까 또 한 번 이들이 이 물량을 매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시장이 지금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비트코인의 차트를 3월 달을 봤을 때 3월 달이 처음으로 범죄 수익 물량을 매도한 때인데 보시면 이때가 3월이죠. 미국 정부 월렛에서 매도를 했을 때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다행히 빨간색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나서 오히려 한 달간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리플도 최근 SEC와의 소송에서 거의 승리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냈고 블랙록을 포함한 여러 미국 월가의 대형 기업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상태죠. 한번 SEC에서 거절당했지만 이 거절한 사유에 대해서 수정 보완해서 재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 승인의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월가 기업들 피델리티를 포함해서 6개의 기업들이 만든 거래소죠. EDX 마켓도 최근 거래를 시작했다라는 점 그리고 파월 의장도 최근 연설에서 코인을 하나의 화폐로 인정하는 멘트를 했다라는 이런 여러 호재들이 아직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서의 비트코인 매도 요게 진행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바닥을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더 큰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들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타점을 잘 잡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면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시가총액이 작은 세력들이 들어온 작전 코인들보다 그때는 세력들이 이런 작은 코인에서 굳이 작전을 펼치지 않아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형 알트코인들이 상승 흐름으로 움직여 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때 시장 상황에 맞게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고 단가를 잘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반감기라는 건 비트코인 생산량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면서 대세 상승장이 나오는 그 사이클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4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감기가 돌아오는 게 2024년 현재 4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전부터 시장이 어떤 흐름을 차트를 그려가냐도 중요한 거고 우리가 어느 매수가를 가지고 있냐, 평균 단가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또 한 가지 이슈.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금리 결정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27일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5bp를 인상하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 이후에 금리 결정을 하고 나서 있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 부분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겁니다. 현재 시장은 최근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긍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움직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번에 파월 의장이 의중을 내비쳤던 것처럼 연내 2번의 추가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자, 이게 2번이 아니라 1번으로, 그러니까 이번 달 27일 날 한 번 25bp 인상하고 연내 추가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만약에 매파적인 발언을 이날 쏟아낸다라면은 당연히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추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미국 정부에서의 매도까지 이어진다라면은 조금 힘든 시기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 달은 이렇게 버티는 국면으로 갈 공산이 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매수 타점을 저가에서 잡고 가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전부 카톡방에서 무료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보면서 현재 상황에 맞게 잡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4951-8464번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카톡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 거기서 전부 무료로 이런 부분 상담도 해드리면서 타점 그리고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주말 사이에 조금 밀리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런 부분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보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고 제가 드리는 타점 그리고 종목들 받아보시면서 최대한 빠르게 수익 전환하셔서 재밌게 오래 코인 시장에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